이제 좀 쉬고 싶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입 밖으로 꺼내보지만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여유란 말은 그 자체로 사치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유는 허상일 뿐이고 통장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건 현실 도피에 가깝다. 누구보다 여유롭게 노년을 살고 싶었지만 통장이 허락하지 않아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던 사람들, 은퇴 후 진짜 여유는 단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탄탄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삶의 결과다.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의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여유는 통장이 허락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35년간 공기업에 근무했던 이정우 씨다. 60세 정년을 맞이하던 해 그는 후배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퇴직식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회사 생활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여유로운 노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에겐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직장에서 부은 개인연금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바로 생활 수준을 은퇴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여행도 하고 손자에게 용돈도 넉넉히 주며 은퇴를 즐기려 했다. 문제는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퇴직금 대부분이 소진되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결국 그는 은퇴 3년 만에 대형마트의 주차장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여름엔 떼약볕에 겨울엔 칼바람 속에서 차들을 유도하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꿈꿨던 여유는 이런 모습이었나? 그는 말한다. 여유는 돈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두 번째 사례는 맞벌이 부부로 평생 바쁘게 살아온 김미자 씨다. 그녀는 58세에 남편과 함께 조기 퇴직을 결정했다. 계획은 있었다.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살자는 거였다. 그녀는 서울 생활의 피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누리겠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다. 수도와 난방 문제, 차량 유지비, 그리고 병원 접근성의 불편함까지 겹치며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무엇보다 시골에서의 삶은 수입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결국 5년 후 부부는 다시 도시의 월세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미자 씨는 말한다. 여유는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 기반 위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지금은 재취업 준비 중이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수입이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돈 없는 여유가 얼마나 허무한지 체감하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을 하다 퇴직한 박재현 씨다. 그는 20년 가까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운영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았고 한 달도 쉬지 않고 일하며 은퇴 후엔 꼭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체를 정리하며 받은 금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그나마 대출 상환의 대부분을 써야 했다. 그는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다. 수입이 끊긴 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버거웠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모임도 나가고 취미도 가져보려 했지만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하자 사회생활도 점점 위축되었다. 결국 그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다 아파트 단지의 야간 경비로 취업했다. 낮엔 자고 밤엔 근무하는 일상 속에서 그는 과거 손님들로 북적이던 분식집을 떠올리며 중얼거린다. 그땐 바빴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 경제적 기반 없는 은퇴 후의 시간은 그에게 너무도 길고 버겁게 다가왔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은퇴 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실제 은퇴 후엔 현실이 그 꿈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여유는 시간을 확보한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정년퇴직이나 조기 은퇴가 곧 휴식의 신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그들은 결국 통장의 현실 앞에서 다시 일터로 향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여유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어도 통장 잔고가 그 여유를 지탱하지 못하면 결국 조바심과 불안이 따라오게 된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통장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 단순히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분산 투자하며 얼마나 지속 가능한 소득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여유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평생의 태도와 계획 그리고 꾸준한 실행이 만든 결과물일 뿐이다. 남보다 먼저 은퇴한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실패도 아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통장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다. 거기엔 분명한 답이 담겨 있다. 여유는 통장이 허락할 때만 진짜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뭐 해볼 거라고요.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늘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여유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여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정작 그걸 만들어낼 구체적인 숫자나 계획은 세워두지 않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생기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유라는 건 시간만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과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진짜 위기는 시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돈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던 삶이 단절되면서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뚝 끊깁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몇 달은 버틸 수 있고. 그동안 퇴직금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몇 달을 버티는 것과 몇십 년을 살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생활비 계산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그걸 몇 년간 유지해야 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그냥 대충 퇴직금이랑 연금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자녀나 손주의 도움 요청이 생기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수리비 같은 일회성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통장이 말라갑니다. 여유롭다는 건 단순히 돈이 좀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 없이 반복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의 여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세 가지 조언을 꼭 드립니다. 첫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두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주식 배당이든 다양한 소득원이 계속 들어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비 구조 조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훈련하듯 줄여나가야 합니다. 여유는 남는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지출 수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은퇴 이후의 일거리나 활동을 꼭 찾아두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고 정서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소득으로도 연결된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예전엔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잠시 여행도 다니시고 시간을 즐기셨지만 몇 개월 지나면서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노인 대상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꽤 인기도 있었고 소정의 강사료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게 결국 소득 구조로도 이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라도 일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곧 여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은퇴 후 바로 자영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패하셨습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식당을 차리셨는데 경험도 없었고 자금 계획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1년도 안 돼서 폐업했고 남은 건 핏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요. 누구나 쉬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여유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통장 잔고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사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란 단순히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그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돈이 많아도 지출 구조가 엉망이면 곧 무너지고요. 반대로 금액이 작아도 흐름이 일정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이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저는 통장을 먼저 설득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여유라는 단어는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지만 그 단어 뒤에 있는 현실은 매우 냉정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오래 일했다고 쉬어야 할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통장이 말합니다.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여유는 통장이 허락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통장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